재현과 은하는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흘렀어요. 재현은 40살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면서 매일 똑같은 일상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출근하고 코드 검토하고 집에 와서 가족을 지킨다는 믿음으로 버티는 거죠. 은하는 38살 이벤트 기획과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어요. 항상 외모를 완벽하게 가꾸고 집안도 깔끔하게 유지하는 타입이었어요. 지수라는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고 가족은 겉보기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현은 은하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저녁 식사 때 서로 하루를 공유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재현이 먼저 말을 걸어도 은하는 응이나 그랬어. 뭐로 대충 넘기고 눈은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재현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들어오니 은하가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 회사 일 바빴어? 재현이 물었죠. 은하는 고개도 안 들고 그냥 평소랑 같아. 이벤트 준비 때문에 좀 늦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평소에 따뜻함이 없었어요. 재현은 속으로 뭐가 잘못된 걸까 생각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은하의 변화는 서서히 드러났어요. 먼저 눈맞춤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재현이 은하를 쳐다보면 그녀는 시선을 피하곤 했어요. 지수 학교 갈 준비 다 했어? 재현이 물으면 은하는 네, 이제 가야 해라고 말하고 서둘러 나가버렸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는데 은하가 핸드폰을 들고 웃는 걸 봤어요. 재현이 뭐 재미있는 거 봐? 라고 물으니 은하는 핸드폰을 재빨리 내려놓고 아, 그냥 동료가 보낸 메시지야. 별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재현의 가슴이 살짝 아팠어요. 그 미소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밝은 미소였거든요. 하지만 그 미소가 자신을 향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은하는 요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도 진동 소리가 나면 바로 확인하고 타이핑하는 손가락이 바빴습니다. 재현이 한 번은 누구랑 그렇게 자주 연락해? 라고 물었어요. 은하는 회사 동료야. 이벤트 기획 때문에 세부사항 논의 중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재현은 IT 보안 전문가라서 디지털 흔적에 민감했어요. 하지만 아직 직접 확인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관찰만 했습니다. 은하가 화장실에 갈 때 핸드폰을 두고 가면 재현은 슬쩍 화면을 봤지만 잠겨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은하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예전엔 7시쯤 집에 오던 그녀가 이제 9시, 10시가 돼야 들어오곤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재현이 물으면 대형 이벤트 준비 중이야. 클라이언트 미팅이 길어졌어라고 했어요. 어느 금요일 밤 재현은 지수와 둘이서 저녁을 먹었어요. 지수가 엄마 또 늦으신가 봐요? 라고 하니 재현은 응, 일 때문에. 너는 숙제나 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쌓였습니다. 은하가 집에 들어오니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녀의 코트에서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재현이 새로운 향수 썼어? 라고 물으니 은하는 아, 동료가 추천해줘서. 좋아. 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어요. 재현은 그 향기가 남성용 같아서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향기는 은하의 옷에 스며들어 집안을 맴돌았어요. 재현이 세탁 바구니를 뒤지다 은하의 블라우스에서 그 냄새를 다시 맡았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생각하며 그는 은하의 가방을 슬쩍 열어봤어요. 안에는 립스틱과 명함 몇 장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성진이라는 이름의 상급 동료거였어요. 재현은 그 명함을 보며 이 사람이랑 자주 만나는가 봐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어보진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IT 지식을 이용해 은하의 온라인 활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컴퓨터를 쓰면 브라우저 기록을 확인하려 했어요. 어느 날 은하가 샤워 중일 때 재현은 그녀의 노트북을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만 재현은 보안 전문가라서 간단히 풀 수 있었어요. 이메일에 성진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오늘 미팅 재미있었어. 다음에 또 보자라는 메시지. 재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은하의 미소가 점점 더 자주 핸드폰을 향해 피어났어요. 재현이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은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타이핑하곤 했습니다. 한 번은 재현이 몰래 뒤에서 봤어요. 은하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누구랑? 재현이 갑자기 물으니 은하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아, 그냥 회사 일. 피곤해서 일찍 자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은하의 등을 보며 이 미소는 나한테 안 주는 거야 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어요. 재현이 오늘도 늦을까? 라고 물으니 글쎄 모르겠어. 노력해볼게 라고 대답했지만 눈은 피했습니다. 재현의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그는 은하의 핸드폰 사용 패턴을 관찰했어요. 낮에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은하의 위치를 생각하며 불안해졌습니다. 한 번은 은하가 동료랑 저녁 회식 있어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재현은 지수와 둘이서 TV를 봤지만 마음이 안 놓였어요. 지수가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핸드폰만 봐요라고 하니 재현은 그럴 리 없어. 일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은하가 새벽 1시에 들어오니 재현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었어? 은하는 응, 클라이언트가 늦게까지 붙잡아서. 미안이라고 말하고 샤워하러 갔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코트에서 다시 그 향기를 맡았어요. 이번엔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은하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IT 보안 전문가로서 그는 은하의 이메일과 메시지 앱을 확인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주말 은하가 지수와 쇼핑 나간 사이에 재현은 집 컴퓨터에서 은하의 계정을 로그인해 봤어요. 메시지 기록에 성진과의 대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네가 입은 드레스 정말 예뻤어라는 메시지. 재현의 손이 떨렸어요. 은하가 돌아오니 재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즐거웠어? 라고 물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은하는 응, 지수랑 재미있었어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은하가 잠든 후 그녀의 핸드폰을 들었어요. 지문 잠금을 풀고 메시지를 봤습니다. 성진과의 채팅이 가득했어요. 보고 싶어. 내일 점심 같이? 은하의 답. 좋아. 기대돼. 재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이게 현실인가 생각하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출근길에 은하를 관찰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걸 차 안에서 봤습니다. 재현은 더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어요.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은하의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은하가 회사에 있다고 할 때
위치가 다른 곳을 가리키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할 테니까요. 은하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지수가 엄마,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라고 물으면 은하는 일 때문이야. 걱정 말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피곤해 보였어요. 재현은 지수에게 엄마 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라고 말했지만 자신은 은하의 비밀을 캐기 바빴습니다. 어느 저녁 은하가 내일 출장 가. 이벤트 현장 봐야 해 라고 하니 재현은 성진 씨랑 같이 라고 물어봤어요. 은하는 깜짝 놀라 어떻게 알아? 동료 중 하나여라고 대답했습니다. 재현은 속으로 알아? 이제 다 알아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엔 내지 않았어요. 재현의 관찰은 점점 세밀해졌어요. 그는 은하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했어요. 성진의 프로필에 은하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이 많았습니다. 이벤트 사진에서 둘이 가까이 서 있는 걸 봤어요. 재현의 질투가 솟구쳤습니다. 은하야, 요즘 성진 씨랑 자주 일하나 봐? 재현이 저녁에 물었어요. 은하는 응, 프로젝트 팀장이라서. 왜?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현은 그냥 궁금해서라고 넘겼지만 마음속엔 의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향기, 미소, 늦은 귀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은하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걸 느끼며 재현은 고독해졌습니다. 출근 후에도 은하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가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라고 하니 재현은 집안일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은하는 이미 핸드폰에 빠져 있었어요. 재현이 안아보려 하면 은하는 피곤해, 내일 해라고 피했습니다. 그 접촉의 부재가 재현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은하의 변화가 단순한 피로가 아님을 알았어요. 이제 재현은 행동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IT 기술을 이용해 은하의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추적할 계획이었어요. 그 냉랭함의 시작이 이제 재현의 의심을 키우고 있었어요. 재현의 의심이 커지면서 그는 더 이상 그냥 지켜볼 수 없었어요. IT 보안 전문가로서 가족의 디지털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었죠. 은하의 카카오톡 계정이 자동으로 그 클라우드에 동기화되는 걸 재현은 알았습니다. 매일 밤 백업이 이뤄지면 메시지와 파일이 저장되는 거예요. 재현은 자신의 노트북에 알림 시스템을 설정해뒀어요. 새로운 백업이 올라오면 바로 팝업이 뜨도록요. 이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네. 재현이 혼자 중얼거리며 설정을 확인했어요. 은하가 모르게 한 일이었지만 이제 그게 빛을 발할 때가 왔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은하가 오늘 동료 언니들하고 차 마시러 갈게. 늦지 않을게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재현은 지수와 둘이서 피자를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지수가 아빠, 엄마 요즘 자주 나가시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니 재현은 엄마 일 때문이야. 걱정 말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은하의 핑계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시계가 10시를 넘기자 재현의 노트북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카카오톡 백업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재현은 지수가 방에 들어간 걸 확인하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클라우드 폴더로 들어가 백업 파일을 열어보니 은하의 채팅 목록이 보였습니다. 가장 최근 메시지가 눈에 띄었어요. 발신자 성진. 내용 오늘 고생 많았어. 다음에 그 카페 다시 가자. 재현의 손이 멈췄어요. 그 메시지를 읽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은하는 언니들하고라고 했는데 이건 남자 목소리가 느껴지는 메시지였어요. 재현은 메시지를 캡처하고 은하의 답장을 봤어요. 응, 좋아. 기대돼.
그 글자 하나하나가 재현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은하가 집에 돌아온 건 자정 가까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며 미안, 얘기하다 보니 늦었어라고 말했지만 재현은 소파에 앉아 그녀를 쳐다봤어요. 누구랑? 재현이 조용히 물었어요. 은하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회사 언니들. 왜? 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재현은 더 캐묻지 않고 알았어. 피곤할 텐데 자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재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은하의 등을 보며 그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성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출근 준비를 하며 은하에게 오늘도 늦을까? 라고 물었어요. 은하는 글쎄 모르겠어. 노력할게라고 말하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재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해라고 결심했어요. 재현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는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을 매일 확인했어요. 은하의 카카오톡이 백업될 때마다 알림이 오도록 설정을 강화했죠. 어느 목요일 오후 회사에서 일하다가 알림이 떴어요. 재현은 사무실 구석으로 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메시지. 점심 맛있었어? 네, 미소가 제일 좋았어. 성진이 보낸 거예요. 은하의 답. 너도. 주말에 뭐해? 재현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세게 눌렀어요. 그는 이 메시지들을 별도의 폴더에 저장했어요. 증거로 삼기 위해 날짜와 시간을 캡처하며요. 집에 돌아와 은하가 저녁을 차릴 때 재현은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라고 물었어요. 은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왜? 라고 대답했지만 재현은 속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지수가 아빠, 저 내일 학교 행사 있어라고 하니 재현은 응, 엄마한테 말해라고 말했지만 은하의 반응을 관찰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확인하느라 지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어요. 재현은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에 회사에서 출장 가야 해. 일주일 정도라고 은하에게 말했어요. 은하는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고 대답했지만 눈빛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재현은 실제로 출장은 아니었어요. 서울 근교 호텔에 머물며 은하를 지켜볼 작정이었죠. 출장 가방을 챙겨 집을 나서며 지수에게 아빠 없어도 잘 지내라고 말했어요. 은하는 걱정 마.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웃으며 배웅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공항 대신 호텔로 갔어요. 노트북을 켜고 클라우드 알림을 기다렸습니다. 첫째 날 밤 알림이 왔어요. 성진과의 채팅. 오늘 네가 안 보여서 아쉬웠어. 은하의 답. 나도. 내일 보자. 재현은 호텔방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그는 동기화 기록을 통해 은하가 언제 메시지를 보냈는지까지 알 수 있었어요. 은하가 집에 있을 때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둘째 날 재현은 호텔에서 은하의 일상을 상상하며 알림을 확인했어요. 오전 메시지, 커피 사줄게. 회사에서 봐. 성진이 보낸 거예요. 은하, 고마워. 기대돼. 재현의 가슴이 타들어갔어요. 그는 이 기록들을 프린트할 준비를 했어요. 출장 중에도 매일 저녁 지수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어때? 재현이 물으니 지수는 엄마 요즘 핸드폰만 봐. 나랑 얘기 안 해라고 대답했어요. 재현은 아빠가 곧 갈게라고 말하며 은하의 변화를 확인했어요. 셋째 날 알림. 어제 그 호텔 좋았지? 다음에 또 가자. 성진의 메시지예요. 재현의 눈이 커졌어요. 호텔? 은하가 출장이라고 했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그는 동기와 로그를 깊이 파고들었어요.
과거 백업 파일까지 열어보니 몇 달 전부터 성진과의 대화가 이어져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재현은 노트북을 덮고 벽을 쳤어요. 통증이 느껴졌지만 마음의 아픔이 더 컸어요. 재현은 불법적인 방법은 피했어요. GPS 추적은 법에 저촉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합법적인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클라우드 동기화는 가족 공유라 문제 없었어요. 그는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구할까 생각했지만 아직은 혼자서 했어요. 출장 사흘째 재현은 은하에게 전화했어요. 출장 어때? 피곤하지? 은하가 물었어요. 재현은 응, 바빠. 너는? 라고 대답했어요. 은하는 집에서 지수랑 있어. 별일 없어라고 했지만 재현은 그 순간 알림이 뜬 걸 봤어요. 성진, 지금 뭐해? 보고 싶어. 재현은 전화를 끊고 로그를 확인했어요. 은하의 답, 나도. 내일 만나. 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호텔 창밖을 보며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라고 속으로 외쳤어요. 넷째 날, 재현은 더 많은 증거를 모았어요. 동기화 기록에서 사진 파일까지 발견했어요. 은하와 성진이 함께 찍은 셀카, 카페에서 웃는 모습이었어요. 재현은 그 사진을 저장하며 손이 떨렸어요. 출장 중 지수에게 엄마가 이상한 점 없어? 라고 물었어요. 지수는 엄마 어제 늦게 들어오셨어. 친구 만나고 왔대라고 했어요. 재현은 친구? 성진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계획을 세웠어요. 출장 끝나고 집에 가서 대면할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다섯째 날 알림. 너 없인 안 돼. 성진의 메시지. 은하, 나도 그래. 재현은 이걸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접었어요. 이제 충분한 증거가 쌓였어요. 재현은 은하의 행동 패턴을 더 관찰했어요. 집에 있을 때 은하가 화장실에 오래 머무르는 걸 알았어요. 출장 전에 몇 번 들은 적 있었죠. 은하가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성진아, 응. 좋아. 그런 목소리예요. 재현은 불법 녹음은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은하가 나올 때 그녀의 웃음소리와 표정을 메모했어요. 어느 날 출장 중 상상하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은하가 화장실에서 나와 전화 왔었어. 회사 일이라고 말할 때 재현은 그녀의 뺨이 붉어진 걸 봤어요. 그는 그 변화된 태도를 증거로 삼았어요. 웃음소리가 예전과 달라졌어요. 더 밝고 더 설레는 듯 했어요. 재현은 일기장에 오늘 은하의 웃음, 화장실 후, 밝음, 이름, 성진 언급이라고 적었어요. 출장 여섯째 날, 재현은 호텔에서 은하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보고 싶어. 빨리 갈게. 은하의 답, 응, 기다릴게. 하지만 재현은 그 뒤 알림으로 성진과의 채팅을 봤어요. 남편 출장 중이야. 자유로워. 재현의 심장이 멎을 듯 했어요.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었어요. 이제 돌아갈 때예요. 마지막 날, 재현은 가방을 챙겨 서울로 향했어요. 집 문을 열자 은하가 벌써 왔어? 일찍 끝났네. 라고 놀라며 말했어요. 재현은 응, 취소됐어라고 대답하며 그녀를 쳐다봤어요. 은하의 눈빛에 불안이 스쳤어요. 재현은 속으로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증거가 쌓인 클라우드 폴더를 떠올리며요. 재현은 그날 밤 은하가 화장실에 들어간 걸 기다렸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하의 웃음, 성진아, 재미있었어? 재현은 녹음기 없이 그냥 들었어요. 하지만
그 소리를 기억하며 메모했어요. 은하가 나와 피곤해라고 말할 때 재현은 누구랑 통화했어? 라고 물었어요. 은하는 아무도 아니야. 그냥 생각 중이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현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대신 증거를 더 모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하가 출근한 후 재현은 클라우드를 다시 확인했어요. 새로운 메시지. 어제 통화 좋았어. 조심해. 성진이 보낸 거예요. 재현의 결심이 굳어졌어요. 이제 이 함정을 이용해 진실을 밝힐 거예요. 은하의 변화된 태도, 웃음, 메시지, 모든 게 증거가 됐어요. 재현은 지수에게 오늘 엄마랑 같이 저녁 먹자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을 준비했어요. 재현은 그날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았어요. 출장 가는 척 가방을 챙기며 은하에게 이번엔 좀 길어질 것 같아. 회사에서 긴급 프로젝트라서라고 말했어요. 은하는 커피를 마시며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수랑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대답했지만 그 미소에 약간의 안도가 스친 것 같았습니다. 재현은 지수에게 아빠 없어도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차에 타서 엔진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은하가 창밖으로 배웅하는 걸 백미러로 확인하며 재현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차를 몰아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재현은 다시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어요. 주차장은 지하에 있지만 그는 방문자용 야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좌석을 뒤로 젖힌 채 은하의 출근 시간을 기다렸어요. 창문을 살짝 내리고 주변을 관찰하며 커피 한 모금을 마셨어요. 은하가 집을 나서는 걸 봤어요. 그녀는 평소보다 화장이 진하고 새로 산 듯한 베이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발걸음이 가벼웠고 핸드폰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재현은 차를 시동 걸고 멀찌감치 뒤따라갔습니다. 은하의 차가 회사 방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도심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재현의 손에 땀이 배었어요. 은하의 차가 멈춘 곳은 도심 한복판의 예술 갤러리였어요. 은하가 자주 이벤트 기획으로 오는 곳이죠. 재현은 길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통해 지켜봤어요. 은하가 차에서 내리며 머리를 매만지더니 갤러리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깨가 펴지고 발끝이 살짝 들려 있었어요. 눈빛이 생기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재현은 차에서 내려 갤러리 쪽으로 다가갔어요.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친 척하며 안을 엿봤습니다. 갤러리 안은 조명이 부드럽게 비추고 현대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은하가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한 남자와 마주쳤어요. 성진이었어요. 그는 정장 차림으로 은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둘이 인사하며 손을 잡았고 은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현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그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셔터음을 미리 끄고 플래시도 비활성화했어요. 창문을 통해 은하와 성진이 대화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첫 번째 사진, 둘이 작품 앞에서 가까이 서 있는 모습, 갤러리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두 번째 사진, 성진이 은하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벽시계가 11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 둘이 웃으며 서로를 쳐다보는 장면. 입구 간판이 프레임에 들어갔어요. 재현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초점을 맞추며 네 번째 사진까지 찍었어요. 은하가 성진의 팔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보며 재현은 더 찍지 않았어요. 충분했어요. 그는 사진을 확인하며
이게 증거야라고 속으로 반복했어요. 갤러리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간 재현은 물 한 병을 샀어요. 카운터에서 영수증 주세요라고 말하고 지갑에 넣었어요. 영수증에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11시 30분, 이 동네 주소예요. 재현은 편의점 문을 나서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은하와 성진이 아직 갤러리 안에 있을 텐데 그는 차로 돌아갔어요. 엔진을 걸고 집 방향으로 출발했어요. 운전 중에 창밖 풍경이 스치는데 재현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아픔이 사라지고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어요. 이제 계획대로라고 생각하며 엑셀을 밟았어요. 집에 도착해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고 영수증을 스캔했어요. 모든 게 폴더에 정리됐어요. 재현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은하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재현은 다음 날 아침 은하가 출근한 후 변호사 현지를 만나러 갔어요. 현지는 30대 후반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 변호사였어요. 사무실에 앉아 재현이 이혼 준비 중이에요. 증거가 필요해요라고 말하니 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현 씨, 가장 중요한 건 평정심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해져요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재현은 노트북을 열어 증거를 보여줬어요. 클라우드 메시지, 사진, 영수증. 현지가 좋아요. 이 사진들은 시간과 장소가 명확해요. 불법 녹음이나 추적은 피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재현이 네, 합법적인 것만 모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현지는 메시지 동기화가 가족 공유라서 문제없어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그녀가 추가로 자산 분할과 지수 양육권도 생각하세요 라고 조언했어요. 재현은 알겠어요. 준비할게요 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집에 돌아온 재현은 증거를 최종 정리했어요. 갤러리 사진 4장, 편의점 영수증, 클라우드에서 추출한 메시지 파일들. 특히 성진과 은하가 주말 호텔을 약속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번 주말 그 호텔 어때? 방 예약할게. 성진의 메시지, 은하의 답, 좋아. 기대돼. 재현은 이걸 프린트해서 폴더에 넣었어요. 은하의 출장 핑계가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는 은하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았어요. 은하가 지수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는 걸 오래전부터 봤어요. 재현은 기다렸어요. 은하가 또 동료 미팅이라고 나간 날 저녁 집에 돌아올 때까지요. 은하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 재현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늦었네. 피곤해? 재현이 물었어요. 은하는 코트를 벗으며 응, 이벤트 준비 때문에. 지수는? 라고 대답했어요. 재현은 방에 있어라고 말하고 은하의 핸드폰을 가리켰어요. 은하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집으려 하자 재현이 먼저 잡았어요. 재현은 은하의 핸드폰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카카오톡을 켰어요. 은하의 눈이 커졌어요. 뭐해? 그녀가 소리쳤지만 재현은 무시하고 메시지를 스크롤했어요.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동료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은하야, 이 사진 뭐야? 성진 씨랑? 진짜야? 재현이 미리 증거 사진과 메시지 캡처를 은하의 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은하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하자 재현이 앉아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가 화면을 보며 이게 어떻게 라고 중얼거렸어요. 재현은 네가 한 짓이야. 이제 모두가 알아라고 대답했어요. 은하가 주저앉으려 할 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성진의 전화예요.
재현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재현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성진이 은하야? 지금 뭐해? 라고 말했지만 재현이 안녕하세요. 은하 남편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세요? 재현이 은하 남편 재현입니다. 당신과 내 아내가 무슨 관계죠? 라고 물었어요. 성진 쪽에서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현이 계속했어요. 여기 메시지 있어요. 이번 주말 호텔 어때? 예약할게. 이게 뭐예요? 라고 읽었어요. 성진이 그건 오해야. 라고 더듬거렸어요. 재현이 오해? 이 사진들도 오해야? 갤러리에서 둘이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걸 당신 회사 이사진에게 보냈어요. 프로젝트 팀장님, 일 잘 지키세요라고 말했어요. 성진이 제발, 그건 안 돼요. 제발 취소해 주세요. 일 잃으면 덧나고 애원했어요. 재현은 전화를 끊었어요. 은하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눈이 텅 비었어요. 손이 떨리며 핸드폰을 쥐려 했지만 떨어뜨렸어요. 재현이 내려다보며 왜 그랬어? 라고 물었지만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저 빈 껍데기처럼 보였어요. 재현은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지수가 문 밖에서 아빠,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어요. 재현은 엄마 피곤하신가 봐. 너는 자라고 말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 밤 집안이 고요했어요. 은하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어요. 재현은 그날 밤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은하의 그림자가 거실 바닥에 드리워진 채로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수가 문을 두드리며 아빠,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재현은 응, 자라고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하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의 발걸음이 느리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재현이 오늘 회사 갈 거야? 라고 물으니 은하는 고개를 저으며 쉬어야 할 것 같아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재현은 더 말하지 않고 출근 준비를 했어요. 지수가 학교 가방을 메며 엄마, 아빠랑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물었지만 은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학교 잘 다녀와라고 말했어요. 재현은 차를 타고 나서야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때예요. 현지의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재현의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현지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재현 씨, 오셨어요. 준비됐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증거 폴더를 내밀었어요. 현지가 서류를 훑어보며 이혼 소송과 함께 배상 청구를 할게요. 은하 씨와 성진 씨 각자에게 5천만 원씩 요구할 거예요. 불륜 증거가 완벽하니 항변할 여지가 없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재현이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으니 현지가 네,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 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특히 메시지와 사진이 명확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현지는 은하와 성진에게 소장 초안을 보냈어요. 은하가 집에서 서류를 받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가 재현에게 전화해 이게 뭐야? 5천만 원. 나한테 왜 그래? 라고 소리쳤지만 재현은 변호사 통해서 말해라고 차갑게 끊었어요. 성진도 회사에서 서류를 받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며 서류를 읽었어요. 이게 어떻게? 성진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는 바로 은하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재현의 클라우드 알림으로 그게 잡혔어요. 현지가 중재회의를 주선했어요. 회의실에서
은하와 성진이 마주 앉았어요. 은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됐고 성진은 넥타이를 고치며 불안해했어요. 현지가 배상액은 5천만 원씩이에요. 증거가 명백하니 합의하는 게 나아요라고 말했어요. 성진이 이건 너무 과해요. 회사에서 알면 돈 나고 항변했지만 재현이 이미 보냈어. 내 상사한테라고 말했어요. 은하가 재현아, 제발. 지수 생각해서라고 애원했어요. 하지만 재현은 지수 때문에 더 그래라고 대답했어요. 결국 둘 다 서류에 사인했어요. 은하가 펜을 내려놓으며 몸을 떨었어요. 성진은 고개를 숙인 채 나갔어요. 재현은 현지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거리에서 재현의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며칠 후 재현은 장인어른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장모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재현아 들어와라고 말했어요. 거실에 앉아 장인어른이 은하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우리가 잘못 키운 탓이야라고 한숨 지었어요. 장모님이 은하가 어렸을 때부터 고집이 세서 미안해 재현아. 네가 얼마나 아팠을지 알아라고 말했어요. 재현이 괜찮아요. 이제 그만 미워할게요. 은하도 사람인데라고 대답했어요. 장인어른이 재현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 지수 잘 부탁해라고 했어요. 장모님이 과일을 썰어주며 은하가 후회하고 있어. 네가 용서해준다면 이라고 말했지만 재현은 용서는 내 마음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각자 살아요라고 말했어요. 집을 나서며 재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속에 쌓인 원망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은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부모님 뵈었어. 건강하세요. 은하의 답, 고마워. 그게 다였어요. 지수는 그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지수가 재현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빠, 그날 밤 다 들었어요. 엄마랑 그 사람. 지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재현이 미안해, 지수야. 네가 알게 돼서라고 말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아빠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요. 아빠가 옳았어요라고 말했어요. 재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수가 재현을 안으며 아빠,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라고 했어요. 그 말에 재현의 가슴속에 쌓인 분노가 녹아내렸어요.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저녁에 둘이서 피자를 먹으며 지수가 아빠, 책 읽어보세요. 학교에서 추천받았어요. 라고 말했어요. 재현이 그래, 뭐 읽을까? 라고 물으니 지수가 자기계발책이요.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재현은 지수의 방을 들여다보며 이 아이가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지나 은하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재현의 클라우드 알림으로 확인됐어요. 성진이 보낸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네가 내 인생 최악의 실수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은하가 그 메시지를 읽자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어요. 재현이 부엌에서 나오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감고 앉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은하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장 문을 열고 옷을 꺼내 접었어요. 재현이 뭐해라고 물으니 은하는 갈게. 여기서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왜? 라고 물었지만 은하는 지수를 안으며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잘못했어라고 했어요. 은하가 문을 열고 나가자 문이 가볍게 닫혔어요. 그 소리가 집 안을 맴돌았어요.
재현은 창밖으로 은하의 뒷모습을 봤어요.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그녀를 보며 재현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수가 엄마 같어요? 라고 물으니 재현은 이제 우리 둘이야 라고 대답했어요. 몇 달이 흘렀어요. 재현은 매일 아침 조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지수의 조언을 떠올렸어요. 아빠, 운동하세요. 기분 좋아질 거예요. 재현이 헬스장 회원권을 끊고 매일 저녁 운동했어요. 책도 읽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준 책을 펼쳐 한 장씩 넘겼어요. 출근길에 버스에서 책을 읽으며 재현의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회사 동료가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라고 말하니 재현은 그렇게 보이냐? 라고 웃었어요. 집에 돌아와 지수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재현이 물으니 지수가 좋았어요. 아빠는? 라고 대답했어요. 재현은 용서는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야 라고 깨달았어요. 밤에 창가에 서서 별을 보며 그 생각을 곱씹었어요. 은하의 얼굴이 떠오르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동료가 재현 씨, 소개팅 어때? 세라라는 사람인데 인테리어 디자이너야 라고 말했어요. 재현이 글쎄라고 망설이니 동료가 한번 만나봐. 괜찮을 거야 라고 설득했어요. 첫 만남은 카페에서였어요. 세라는 37살, 긴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여자였어요. 둘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재현이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세라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재현 씨는 IT 쪽이시죠? 라고 대답했어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어요. 세라가 재현 씨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니 재현이 이제는요. 예전엔 증오 때문에 나 자신을 잃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요.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날 헤어지며 세라가 다음에 또 봐요라고 말했어요. 재현은 집으로 가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수가 아빠, 데이트 어땠어요? 라고 물으니 재현이 좋았어 라고 대답했어요.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리는 밤, 재현과 세라는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눈송이가 어깨에 쌓이는 걸 보며 세라가 추워요 라고 물었어요. 재현이 아니, 따뜻해라고 말하고 세라의 손을 잡았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재현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내리는 소리가 고요했어요. 세라가 무슨 생각해요? 라고 물으니 재현이 정말 괜찮아졌어 라고 속삭였어요. 세라는 재현의 어깨에 기대며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재현의 가슴에 작은 온기가 피어났어요. 복수가 끝났고 이제 평화가 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재현은 지수에게 메시지 보냈어요. 아빠, 오늘 늦을 거야. 먼저 자. 지수의 답,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재현은 웃으며 세라와 함께 걸었어요. 눈길이 부드럽게 빛났어요.